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CI/CD입니다. 이게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잖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니까 단순히 기술 이름이 아니라 개발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CI/CD. 이게 사실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뭐냐,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들에서도 강조하는 게 결국엔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CI, 그러니까 지속적 통합. 이게 뭔가요? 네, CI는 쉽게 말해서요. 여러 개발자가 작업한 코드를 자주 합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요. 예전처럼 막 몇 주씩 각자 개발하다가 나중에 합치면 그거 정말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통합 지옥을 피하자는 거죠. 코드를 중앙 저장소, Git 같은 데 자주 통합하고 그때마다 자동으로 빌드랑 테스트를 돌리는 겁니다. 자동으로요? 네, 자동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자동화랑 빈번함이에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충돌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아주 초기에 바로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럼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품질도 잡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개발 생산성이 확 올라가죠. 그럼 그렇게 통합된 코드를 이제 사용자한테 보내줘야 할 텐데 그게 CD 단계인 거죠. 이게 지속적 제공이랑 지속적 배포 두 가지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CI를 통과해서 검증된 코드를 이제 실제 운영 환경이나 아니면 그 전 단계인 스테이징 환경까지 자동으로 보내는 과정인데요. 지속적 제공은 배포 직전까지는 다 자동으로 해놓고 자, 이제 배포하자 하는 마지막 클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약간의 안정장치랄까요? 마지막 확인 단계를 두는 거군요. 네. 반면에 지속적 배포는 그냥 테스트만 통과하면 정말 아무런 수동 개입 없이 바로 운영 서버에 반영되는 거예요. 완전 자동이죠. 와, 그건 정말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테스트 자동화가 탄탄해야 하고요. 근데 어떤 방식을 택하든 목표는 같아요. 새로운 기능이나 버그 수정을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래야 피드백도 빨리 받고요. 자료 보니까 배포 주기를 월 단위에서 거의 매일 하는 수준으로 단축시킨 사례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효과가 큽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파이프라인이라는 걸로 연결된다는 거죠. 코드 짜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이 전체 과정을 자동화된 길로 만드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파이프라인,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무슨 단 하나의 도구는 아니고요. 네, 도구들 되게 많던데요. Git, Jenkins, GitHub Actions, Docker, Kubernetes. 맞아요. 그런 여러 도구들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소스코드 관리하는 Git, 빌드해주는 메이븐이나 그레이들, 전체 과정을 지휘하는 CI 서버, 젠킨스나 요즘 많이 쓰는 GitHub Actions 같은 거요. 그리고 자동 테스트 도구, 마지막으로 배포해주는 Argo CD 같은 것들이 착착 연결돼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CI 서버만 해도 젠킨스랑 GitHub Actions, 이게 요딴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젠킨스는 굉장히 오래됐고 기능도 많고 자유도도 높아요. 근데 직접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좀 그런 부담이 있죠. 반면에 GitHub Actions는 GitHub에 딱 붙어 있어서 쓰기 편하고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쓰니까 서버 관리 부담이 적고요. 뭐가 더 좋다기보다는 우리 팀 상황에 맞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도구 선택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특히 컨테이너 기술, 그러니까 도커나 큐버네티스가 이 CI/CD 파이프라인에서 거의 필수가 됐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거죠? 컨테이너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요. 개발 환경이랑 실제 서버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왜 제 컴퓨터에선 잘 돌아갔는데요 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정말 고질적인 문제죠. 그걸 막아주는 거죠. 도커 같은 걸로 프로그램을 딱 포장해서 넘기면 어디서든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큐버네티스는 이런 컨테이너들을 아주 많이 또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고요. 특히 요즘처럼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를 잘게 쪼개서 개발하는 경우엔 이 컨테이너랑 큐버네티스가 없으면 사실상 CI/CD를 제대로 돌리기 어려워요. 배포의 일관성, 확장성 이걸 다 잡아주니까요. 그렇군요. 자동화로 빨라지는 건 알겠는데 CI/CD가 가져오는 진짜 중요한 이점, 뭐라고 보세요? 자료들 보면 속도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속도 향상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더 근본적인 건 품질 향상이랑 리스크 감소예요. 품질과 리스크요? 네, 모든 코드 변경마다 자동 테스트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버그를 정말 초기에 발견해서 고칠 수 있어요. 예전처럼 막판에 테스트 몰아서 하다가 왕창 문제 터지고 이런 위험이 확 줄어드는 거죠. 아, 그러네요. 미리미리 검증하니까 배포할 때 훨씬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어떤 자료 보니까 CI/CD 도입하고 배포 관련 장애가 절반 넘게 줄었다. 뭐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와,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데요? 결국 더 자주, 더 안전하게 배포하니까 사용자 피드백도 빨리 받고 제품 개선도 빨라지는. 이게 딱 애자일이나 데브옵스 철학이랑 맞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CI/CD는 단순한 기술 세트가 아니라 개발 문화를 바꾸는 어떤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개발 문화의 변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기술 도입만큼이나 중요한 게 조직 문화나 팀원들의 역할 변화에 적응하는 거다. 어쩌면 기술보다 사람이 더 큰 허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꼭 기억해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 CI/CD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할까요? 뭐 MLOps나 마이크로 서비스 외에 또 다른 분야와의 결합 같은 거요? 미래 전망도 흥미롭더라고요. 네, CI/CD는 계속 진화 중인데요. 크게 몇 가지 흐름이 보여요. 하나는 AI와의 접목. 예를 들어서 빌드가 실패하면 AI가 딱 원인을 분석해 준다거나 아니면 테스트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코드를 추천해 주는 식으로요. AI가 CI/CD에도 들어오는. 그렇죠. 또 하나는 GitOps라는 흐름이에요. 이건 인프라 구성이나 설정까지도 전부 Git의 코드로 관리하고 이걸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해서 모든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자동화하는 방식이에요. 인프라까지 코드로 관리한다.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DevSecOps죠. 보안.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 테스트 같은 걸 CI/CD 파이프라인에 아예 녹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는 거죠. 와, 정말 CI/CD가 이제는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보안까지 다 아우르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쭉 살펴봤지만 결국 CI/CD는 개발팀이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문화이자 방법론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런 자동화와 지속적인 개선의 원리는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그 원리를 이해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CI/CD에 대해 정말 알찬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I/CD가 GitOps나 DevSecOps와 만나면서 인프라, 보안까지 자동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자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요? 단순히 코드만 잘 짜는 걸 넘어서 이 거대하고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설계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한번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